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소중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매달 50만 원씩 국가가 정해준 대로만 써야 한다면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4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가기금으로 가져가서 국민이 원할 때 한 번에 쓰지 못하게 막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달콤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 돈을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명분 뒤에 숨겨진 이 정책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우리가 왜 이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실제 속내와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서울 아파트 33만 채를 한꺼번에 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자금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적립금이 2023년 382조 원에서 불과 1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으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자산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고작 2.31%에 불과하여 은행 정기 예금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동안 8.17%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만약 1억 원을 20년 동안 굴린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연금 수익률로는 1억 5천만 원이 되지만 국민연금 방식으로는 4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률 차이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82.6%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낮은 수익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은행 예금이나 보험 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낮은 수익률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국민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국가 전문가들이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기금화를 제안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란 개인별로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돈을 정부가 설립한 특정 공단으로 모두 회수하여 국민연금처럼 통합 관리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제도인 푸른 씨앗은 2024년에 6.5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인 4.77%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부 성공 사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들이 관리하면 무조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의 의도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노후 수익률을 걱정했다면 기금화라는 강제적인 수단 대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규제만 풀어주어도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약들을 해소한다면 굳이 국가기금으로 통합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 대신 왜 굳이 국민의 소중한 사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손에 쥐고 통제하려 하는지 그 숨겨진 목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진실은 지난 몇 년간 정부가 방만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왔다는 차가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재원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정부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평생 모아온 431조 원이라는 거대한 퇴직연금 자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업에 실패해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옆집 부자의 돈을 대신 굴려주겠다며 접근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빚부터 갚으려는 속셈과 같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퇴직연금 기금에서 이를 강제로 사들이도록 압박함으로써 성실하게 일한 국민들의 자금으로 정부의 부채를 떠받치려 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무려 317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국내 채권에 묶여 있으며 이는 정부가 망해도 연금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2026년 1월 현재일 470원을 오가는 불안정한 환율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의 퇴직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달러를 빌려 쓰거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퇴직연금까지 기금화되면 이러한 통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기금화된다면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기금의 달러를 강제로 매도하라고 명령할 것이며 이는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환차익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500원일 때 달러를 보유하면 이익을 보겠지만 정부가 국익을 위해 450원에 강제로 팔게 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의 강제적 통제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북한식 계획 경제 시스템에 더 가까운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정부가 431조 원의 거대 자금을 손에 쥐었을 때 발생할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간섭과 지배력 확대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대주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퇴직연금까지 합쳐지면 정부는 사실상 민간 기업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동네 가게 사장님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큰손 투자자가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하며 경영권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영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게 되면 친환경 투자 강요나 노동 이사제 도입 같은 요구들이 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질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코스피 5형 달성 같은 정치적 치적을 위해 국민연금이 팔아야 할 주식 물량을 퇴직연금이 억지로 받아내어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익은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이 챙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투자 손실은 퇴직연금 가입자인 우리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비윤리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강제적 기금화는 헌법상 보장된 명백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운용할 소중한 권리를 국가가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공공영역에서 운영할 때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퇴직금을 사적 재산이 아닌 공적 자금으로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선택권 제한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는 만큼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교묘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내 일부 의원들은 퇴직연금을 공공영역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비로소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퇴직금을 사적인 재산권이 아닌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공적 자금으로 취급하겠다는 지극히 관료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8.3%가 국가기금화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돕고 싶다면 강제적인 기금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대폭 확대해주는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현재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불필요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거나 대폭 상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유망한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제약들을 해소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보다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만 합니다. 금융회사들이 서로 더 나은 수익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료가 주도하는 기금 운영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처럼 가입자가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국가의 통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 3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즉시 금융기관 앱이나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하여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 현황과 운용상품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자산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확인하고 만약 100%에 가깝다면 그동안 물가 상승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손해를 보고 있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는 가입자라면 자산의 일부를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옮겨 보다 능동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신중히 고려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2026년 1월 현재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 정책의 동향을 수시로 주시하며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은 퇴직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31조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라 수천만 근로자가 평생의 땀과 노력을 쏟아부어 일궈낸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노후 보장 자금입니다. 정부가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재정 적자 메우기와 환율 방어 같은 불순한 의도를 냉철하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소중한 퇴직금이 국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여 증발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내 권리가 국가 기금으로 흡수된 이후에 후회해보았자 이미 늦었으므로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가 가장 먼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자신의 연금 계좌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전개될 입법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필요하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어 권리를 수호하십시오.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며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국가가 통제하는 기금의 볼모로 내어주어서는 절대 안 되며 자율적 선택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정부가 공익과 수익률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개인의 재산에 간섭할 때 우리는 그것이 미래에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들을 미리 내다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투명성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부당한 정책에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금이 강제로 연금화되어 조금씩 감질나게 지급되는 상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집단적 관리는 결국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정치적 거래의 재물이 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 환율 방어를 위해 우리의 환차익을 가로채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주와 고객을 위해 최선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이 정치적 지배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우리 손으로 막아냅시다.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여 더 나은 금융상품을 고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을 때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1조 원의 주인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순식간에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선택권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며 우리의 퇴직금이 국가 계획 경제의 도구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은 급격히 식어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거대 기금화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정책의 실체를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돈을 탐내지 않고 오직 공정한 시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강력한 거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내 퇴직금이 국가기금으로 흡수되어 증발해버리기 전에 지금 바로 자신의 금융지능을 높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철저하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우리 퇴직연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은퇴 이후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3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여러분, 개개인의 거룩한 노동의 결과물이자 신성한 사유재산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오늘 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거대한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께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함께 지켜나가는
보통의 경제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